느린 뉴스TV, 마음의 거리, 그리고 소통의 낭만. 안녕하십니까? 느린 뉴스TV입니다. 오늘 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토록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손끝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왜 우리는 바로 옆에 앉은 사람과도 마음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시절 진정한 소통이 가졌던 느린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일부 편지. 영혼이 스며든 종이 한 장. 한 장의 편지지 앞에 앉아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말로 안부를 물을지, 마지막은 또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 고민의 시간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고 계신지요? 단 9글자였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밤새워 생각한 진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잉크처럼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스며들었죠.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며 이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표현이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할까 고민했던 그 따뜻한 염려, 봉투에 정성스럽게 놓고 우표를 정확히 붙이고 우체통 앞에서 한 번 더 망설이며 잘 전해지길 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 그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마음의 일부를 떼어내어 보내는 것이라는 걸. 2부 전화. 목소리 속에 담긴 온도. 검은 베이클라이트 전화기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상대방이 받기를 기다렸던 그 떨리는 마음.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 한마디에는 그날 하루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오늘 기분이 좋은지, 무슨 일로 속상한지, 혹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화면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었지만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 잠깐의 침묵, 작은 한숨소리 하나까지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도 수화기를 내려놓기 아까워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곤 했죠. 그 온기가 식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간직하고 싶어서.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순수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3부 삐삐. 침묵 속에 피어난 상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작은 기계. 삐삐삐 울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기억. 화면에 떠오르는 전화번호 하나, 혹은 간단한 숫자 메시지. 천사 그리고 보고 싶다는 뜻. 8282 빨리빨리. 486 사랑해. 지금 보면 얼마나 단순한 암호였을까요?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무한한 상상의 여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급한 일인가? 그 궁금함을 안고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던 우리.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삐삐 받았어. 그 한마디로 시작되는 대화는 어떤 장편소설보다 드라마틱했죠. 상상이 만들어낸 여백. 그것이 바로 그 시절 소통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매력이었습니다. 4부 디지털 시대. 풍요 속의 빈곤. 이제 우리 손안에는 온 세상과 연결된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메신저, 소셜미디어, 화상통화, 언어의 장벽도, 시간의 제약도, 거리의 한계도 무너뜨린 기적 같은 도구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읽음 4시 32분 PM. 메시지는 읽혔지만 답장은 없고, 온라인에는 접속해 있지만 대화는 없고, 수많은 친구들로 가득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소통을 정보 교환과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만날까? 어디서? 몇 시에? 필요한 정보는 주고받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 마음은 괜찮아? 같은 따뜻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갔죠. 속도는 빨라졌지만 온도는 차가워졌습니다. 연결은 쉬워졌지만 연결감은 오히려 희미해졌습니다. 5부 그 시절이 남긴 진짜 유산. 그렇다면 그 시절의 소통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편지지를 고르고 펜을 준비하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일련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도 번호를 외우고 다이얼을 돌리고 신호음을 들으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식이 있었죠. 그 의식적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더 진심을 담게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음도 더 깊어졌고 불편한 만큼 더 간절해졌죠. 그 시절의 소통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른 언어, 쉽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성을 담은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6부 다시 찾는 소통의 품격.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지금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꼭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삐삐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잠깐 멈춰 서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내 마음이 제대로 전해질까? 그렇게 5분만 더 생각한 후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 전과 다를 것입니다. 전화를 걸 때도 할 말만 하고 끊어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번호를 누르세요. 속도보다는 정성을, 효율보다는 온기를, 편리함보다는 진심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어보는 거죠. 7부 소통의 예술 그리고 사랑의 기술. 진정한 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 한 장의 정성스러운 편지, 한 통의 따뜻한 전화가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시절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그 지혜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고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마음 나누기이며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에피로그 당신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이 밤이 다 지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늘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그 특별한 사람에게 오늘 밤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피며 이 차가운 세상에 온기 한 줄기를 보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짜 소통의 힘이 아닐까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느린 뉴스TV였습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마음만큼 빠르게 전해지지는 않는다. 느린 뉴스TV